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그리고 리케티 컴퓨팅 그리고 퀀텀 컴퓨팅 그리고 CLSQ까지 분석 드릴 건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분석 전에 S&P 500 먼저 분석 드릴 건데요. S&P 500을 분석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이제는 증시가 조정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도 같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자, 현재 S&P 500 같은 경우가 앞에서 박스권 이탈을 했고 다시 한번 반등을 진행할 때 박스권 회복하지 못했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락할 때 있어서 이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어 버렸고 그리고 이 추세가 하락 추세로 진행될 때 있어서 직전에 우리가 반등이 나왔던 8월, 10월 그리고 11월 이 상승 추세 고스란히 밀었을 때 이거예요. 이 하락 추세 노란색 밑에 그서순. 네, 지금 이 노란색 하락 추세를 지금 닫고 있다, 안 닫고 있다? 닫고 있다. 지금 이탈 안에 만회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큼 쏟아내는 것보다 더 강한 하락이 뒤에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쏟아진 것만큼이나 더 쏟아질 수 있구나를 우리가 먼저 유념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딱 거기 붙어 있는 구간이 현재 S&P 500이에요. 근데 앞선 구간은 S&P 500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미 무너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자, S&P 500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해요. 왜냐면은 한 3거래일 정도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제 또 새해가 바뀌었고 트레이더들이 또 휴가도 많이 갔다 왔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다시 단발 매수세 바닥인 종목들을 위주로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존재하는데 이 반등이 무조건 막 끝까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돌파하지 못하면 즉 돌파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잘해야 S&P 500 지수가 0.5포인트 1% 이하로 그냥 반등이 나와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밀려버린다면 다시 한 번 더 무난하게 밀려버린다면은 조정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구나.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무조건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지 이게 연말에 3%대 이상 강하게 밀어낸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2%대 이상 목금 출연해 줘야 되고 그러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밀리는 이런 구간 이렇게 밀려버리는 증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고 이걸 기억하신 다음에 뒤에 영상들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온큐인데 아이온큐가 직전에 아이온큐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2월 달에 아이온큐는 엔비디아가 내려가면은 아이온큐가 올라가고 반대로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은 아이온큐가 내려가는 시장이었어요. 12월 한 셋째 주까지만 해도 이건 무엇이냐면은 순환매 시장이었다. 빅테크랑 중소형주들이 순환매로 움직이고 있던 시장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요즘 27일 때부터는 엔비디아가 밀리는데 아이온큐도 같이 밀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형주도 밀리고 중소형주 대장주도 밀리고 대형주가 밀리는데 중소형 대장주도 밀리고 그 밑에 있는 리기티 같은 소형주들도 당연히 더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대장주가 3% 밀릴 때 중소형주는 한 5%에서 10% 밀리고 그럼 소형주들은 10%에서 30% 밀린다. 이렇게 기억하고 증시를 대응하시면 돼요. 당연히 반대로 상승도 다르겠죠. 엔비디아 3% 오를 때 당연히 엑셀 같은 경우는 10% 오르는 거고, 네. 반대로 그보다 시총 훨씬 낮은 가벼운 종목들은 막 30%씩 올라가는 거고, 예, 그렇게는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온큐 지금 구간을 우리가 A, B, C로 조정이 나왔고 1, 2, 3, 4, 5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5파동 절단 나사로 상승이 이어지지 못했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증시가 WXY를 통해서 조정 받았고 반등 나오는데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서 상승이 나왔다가 무너지는 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으로 무너지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S&P 500이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S&P 500이 반등이 나올 때, 즉 S&P 500이 0.5%, 1% 반등이 나올 때 사실 중소형주나 이런 종목들은 좀 더 강하게 반등들이 나와야 돼요. 막 최소 5%,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최소 5%대, 10%대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 강하게 돌파해주고
박스권 중심부 강하게 돌파해 줘야 '아 이거 아직 안 죽었구나.'라고 할 수 있지. S&P 500이 0.55 상승하는데 이 종목도 동일하게 1%에서 3% 사이 약하게 반등 나오고 끝나 버리면은, 이 정도 반등 나오고 끝나 버리면은 이거 더 밀린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점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즉 S&P 500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무조건 강하게 돌파가 나오고 이 상단 추세를 돌파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입니다. 반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면은 더 강하게 아래로 이탈할 것이고, 여기서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한 2주째 안내드리고 있어서 안내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안내드리자면은, 자, 이 추세가 어디 추세? 지금 이 상승 추세는 24년도 10월부터 올라오는, 즉 아이온큐가 강하게 상승이 올라오는 이 상승 추세를 고스란히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 있어서 마지막 이 추세의 하단부다. 직전에 12월 12일에 해당 이 하단 추세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지만 이번에 동일하게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더 이상 지지받을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밀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럼 다음 지지라인은 30불에서 28불 사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온큐, 자, 지금 구간에서 패턴을 어떻게 만드냐? 1, 2, 3, 4, 5로 만들면서 1, 2, 3, 4, 5로 만들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30불 이탈하면서 정말 강하게 쏟아낼 것이냐, 아니면은 반등 나오면서, 즉 직전 앞에 시장들처럼 S&P 500이 밀리고 빅테크가 밀려도 중소형주가 버티는 시장을 만들어 줄 것이냐는, 이거 올라가느냐 못하느냐 이거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냐 못하느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뒤에도 똑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퀀텀 컴퓨팅도 그렇고 나머지 다 리케티나 아니면은 시스큐도 똑같은데, 자,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가 지금 기간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자, 기간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있어서 지금 이평선이 모였다 안 모였다? 이평선이 모였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평선이 모이면은 위든 아래든 하나 방향성 정하고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평선을 만들어 놓고 위로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을 현재는 조금 더 염두에 놔야 되고, 자, 절대 16불 이탈하면 안 된다.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S&P 500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 무조건 위로 강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전에 몇 번 영상에서 안내드렸지만 나스닥이 2% 조정이 나와도 0.5% 반등에, 나스닥 0.5% 나스닥 반등에 중소형주들 20%씩 반등 나와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종목이 빠질 때 지금 S&P 500이 0.5%, 뭐 1%만 상승이 나와도 동일하게 현재 구간에서 최소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이렇게. 근데 S&P 500이 막 5%, 막 1%, 2%씩 반등이 나오는데 막 이 정도 반등 나오고 끝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퀀텀 컴퓨팅.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약하게 반등이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와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아직 안 죽었구나, 아직 순환매구나, 아직 추세 살아있구나까지만 그렇게 인지할 수 있고요. 그럼 반대로 16불을 지지받지 못한다면은 쏟아지고 그 다음 지라인은 13.5불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증시가 순환매 시장에서 움직여야지 순환매 시장이 끝나버리면은 답이 없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탈하게 되면은 13.5불 때까지 하락할 가능성 존재하고 14불에 13.5불. 자, 해당 구간 장기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해당 구간도 혹시 떨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A, B, C로 떨어지는데, 자, 지지받을 건데 지지받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하고 16불을 다시 한번 더 떨어지는 10불 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면은 이건 이제 추세를 망가뜨리고 추세가 이탈해버리는 하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16불 지지하는 제대가 정말 중요하고 박스권 위로 다시 올려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럴 때 있어서는 자, 이평선이 이렇게 역배열로 퍼지겠죠. 이만큼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평선이 모였을 때 방향성 정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까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돌파할 때는 18.5불, 20불 돌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올려도 되는데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은 밀릴 수 있다. 지금도 자, 해당 구간을 우리가 원래 이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냐면은 A, B, C로 떨어질 수 있었지만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 자, 쌍꺼점 나왔을 때도 떨어질 수 있었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즉 떨어지지 않았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하락을 앞에서 출현시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기회도 얻을 수 있었지만, 자,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은 상승의 기회를 놓쳤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락의 기회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고 돌파 못하고 밀려버리면은 13.5 불이에요. 그래서 A, B, C, D, E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S&P 500 반등 나올 때 정말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지금이 떨어지는 이 패턴을 무시하고 무조건 위로 올려야 된다. 이게 퀀텀 컴퓨팅의 숙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케티 컴퓨팅입니다. 리케티 같은 경우는 퀀텀보다 차트가 나오는데, 자 현재 이 삼각 추세 내에서 움직여요. 아까 리케티 그 앞에서 아이온큐랑 똑같이, 자 하나 둘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지옥 가는 거고,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올라가면은 자 W자 패턴으로 저 기분 좋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고, 17불, 18불 대 돌파를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 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지를 받고 있어요. 어디? 이 빨간색 추세선. 빨간색 추세선은 무엇이냐면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빗각. 자, 해당 이 빗각들 지지받으니까 더 강하게 반등 나왔던 것처럼, 네, 이런 종목들 지금 빗각 지지받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이 빗각선이랑 동일하게 그렸을 때 이 선이 똑같아요. 네,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지하고 올리면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빗각 두 번 지지받고 올려야 될 타이밍이었죠. 동일하게 빗각 두 번 지지받았으면은 올려야 될 타이밍이다. 그래야지 이게 추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거 그러지 못한다면은 상승 추세 절단, 하락, 무조건 돌파해야지 위로 30불 리게티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다.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리게티 같은 경우는 14.9불 대 그리고 14불 대 이탈하면은 비중 전량 축소하시고, 이제 밑에서 다시 9불 대, 8불 대, 7불 대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될 거고요. 네, 이런 종목들 밑으로 강하게 쏟을 때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게, 밑으로 쑥 빠지고 나서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추세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빠지든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때 있어서, 자 워낙 시총이 낮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데드캣 바운스 한 번만 잘 먹어도 50%대 이상 수익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점 잘 인지하시고 무리해서 막 끝까지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탈하면은 비중 바로바로 축소한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거예요. 돌파 매매는 17부터 17불, 18불 돌파 매매 가능한데, 자 돌파 매매의 주의점이 무엇이냐면은, 자 내가 17불에 돌파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지지를 그럼 받아야 돼. 17불. 자 17불, 18불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데 17불 돌파는 했는데 18불 돌파를 못 했어. 그럼 지지받아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17불이죠. 그래야 다시 올라가니까. 근데 자 17불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불에서 밀리고 17불을 이탈해 버리고 밀리네. 그러면은 17불은 비중 축소를 했고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1차적으로 매수한 매수 타점도 이탈하게 되면은 전량 매도 진행하든지, 밑에서 안내드린 이런 구간에서 전량 매도 진행하면서 우리가 비중 축소하고 최대한 손실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돌파 매매에서 목표가 30불을 가지고 돌파 매매는 했는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싫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답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주, 특히 이미 바닥에서 엄청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미 바닥에서 엄청 올라온 종목은 내가 매수하고,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서 500%씩 더 주는 종목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세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리게티를 우리가 어 현재 이 구간에서 내가 리게티를 잡는다고 쳤으면은 물려도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물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지받고 더 올라갈 거예요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쵸, 리게티 3불대에서 물렸어도 지금 뭐 10불대니까 전혀 괜찮은 것처럼 괜찮은데, 이미 추세를 다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 이거 빠지는 데 있어서 대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리게티 패턴은 좀 다들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 이 리게티 패턴처럼 일반 다른 아직 출발을 좀 늦게 하고 있는 AI 관련 섹터 종목들이 결국 이 패턴대로 갈 가능성이 존재해요. 무엇이냐? 한번 올 추세 올려놓고도 충분히 죽인다는 것이, 리게티도 11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5일 이상 충분히 기간적으로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막, 그러니까 결국 기분 좋게 3불 이상대에서 슈팅 나온 거는 10
11월 26일 지나고 나서 어디 12월 7일까지 대략 한 10일 이상 충분히 약 올린 종목이에요. 20일 정도 약 올려놨네요. 20일 정도로 충분히 약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20일 동안 버틴 사람들이 강한 수익을 먹었다. 이것도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막 열심히 막 뒤흔들고 난리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패턴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빗각 꼭 그려놓고 빗각 지지하면은 이거 하락 무조건 추매를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영상 통해서도 매일매일 안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리게티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C레스큐입니다. C레스큐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 구간을 무엇이라고 했었죠? 상승기, 하락기, 상승기, 하락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이 구간을 기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당시에만 해도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 내에서 지지를 하면은 이 박스권 내에서 지지라인 충분히 만들고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안내드렸는데 자 박스권 지지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럼 추세를 지금 지지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추세를 바로 이탈했죠.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시초가 장 열리자마자 바로 쏟아냈는데 무슨 수로 대응을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일단 뭐 핑계 변명 한번 보자면은 자 1분봉으로 당겼을 때 자 장 열리고 최소 얼마나 최소 30분 동안 최소 30분 동안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내가 최소 장 열리고 나서 30분 동안은 이 종목을 매도를 하냐 마냐에 대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 30분씩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지 반등이 나오니까 대응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있는데 자 추세선을 이탈했죠. 추세선 이탈했는데 추세선을 다시 돌렸다 못 돌렸다 못 돌렸다. 그렇다는 것은 이거 결국 추세선 돌파 못했구나 밀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비중 한번 축소를 하고 추가적으로 결국 여기 이탈하는구나. 결국 직전 이 구간을 저점을 이탈해 버리는구나. 결국 돌파 못 하는구나. 매도해야겠다. 이게 장 열리고 1시간 안에 다 나와 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00시 30분. 장 열리고 나서 이 패턴이 1시간 만에 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장 열리고 나서 이 종목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이 구간대에서 추세 이탈하지 못했으니까 비중 축소 바로 전저점 이탈했으니까 매도 진행하면은 매도하고 나서도 2.6불까지 빠졌으니까 6.2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15%대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근데 돌파 매매는 해놓고 몰라 하고 던져놓으면은 이 손실 그냥 내가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이든 어떤 주식이든 내가 매수만 해놓고 그 뒤를 대응하지 않고 수익만 기다리면은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매수를 했으면은 당연히 매도도 대응을 해야 되고 단타도 대응을 해야 되고 다 대응해야 된다. 특히나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 앞에 부분처럼 리게티처럼 중소형주들 급등주 잡고 있으면은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분석해 보자면은 자 차트가 무너졌지만 지금 어디 12월 21일 그리고 12월 24일 예단 구간 이 추세선을 동일하게 지지받고 있어요. 동일하게 지지받았고 그러니까 이거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고 지금 S&P 500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S&P 500 0.5%에서 1%만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 30%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힘이 좋으니까. 그럴 때 있어서 7.5불대, 8불대를 모두 강하게 돌파하고 다시 한번 더 박스권 위에서 올라와 준다면은 이거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이 반등이 나와도 이 추세 상단 돌파하지 못하고 몇 불? 8.8불에서 9불 돌파하지 못하면은 결국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아니면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이 점만 조심하시면 돼요. 반등 나올 때 7.5, 8불, 9불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고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밀린다면은 바로바로 그 가운데에서 비중 축소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급등주, 중소형주들 매수해 놓고 장중에 실시간 대응 안 하고 자바리로 들어가 버리면은 하락할 때 대응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최소 스탑로스는 걸어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드리지만. 반대로 자 S&P 500이 아까 반등이 나오다가 하락할 가능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동일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할 때 있어서 5.5불대
그리고 5불 때 이탈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그럼 3불 때까지도 하락이 열려있는 구간이니까 이 점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LSQ 조심하셔야 돼요. 반등이 나와도 돌파하지 못하면 더 큰 하락이 무조건 뒤에 열려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LSQ 기억만 해주시면 되고, 자, 사실 아까 하나, 둘, 셋 지지받고 올렸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쉬운 구간이고, 자, 반대로 리게티가 지금 딱 동일한 패턴이죠. 리게티는 무조건 이제 올려야 돼요. 리게티가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CLSQ처럼 밀릴 수밖에 없다. 이 구간 밀릴 수밖에 없다. CLSQ도 이러다가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렸으니까. 리게티 이 점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 영상 20분 넘어갔네. 10분 내로 끊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를 설명드리진 않고 한 번씩 보여드릴 테니까 일시정지 눌러놓고 꼭 읽어보시고, 내가 내 매매 방식이 공격형 매매 방식인지 안정형인지를 무조건 매수하시길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소형 급등주에도 극대화된 수익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20% 30%대 손실을 감안하고 매수해야지, 내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큰 수익 내고 싶은데 손실 내는 거는 나 가만 못 하겠어 라고 하면은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안정적으로, 자, 분할 매수 계속 하시고 한 번에 매수할 때 10분할, 5분할, 3분할 나눠가면서 천천히 매수하시고, 매도할 때도 나 매수했는데 내 현재가에서 매수한 가격보다 5%가 빠져버리네? 나 그럼 그냥 매도할래. 밑에서 다시 잡을래? 하면서 안정적으로 종목을 이끌고 가야 돼요. 안정형의 단점은 내가 천천히 모아가기 때문에 수익이 적어요. 반대로 손실도 적어요. 내가 어떤 투자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어떤 매매 방식인지를 정해야 되지, 내가 결혼식장을 가는데 추리닝을 입을지 정장을 입을지, 아니면은 집에서 쉬다가 집 앞에 맥주 한잔 마시러 가는데 정장을 입을지 추리닝을 입을지 정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정해야 그리고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주식도 그래요. 내가 어떤 매매 방식을 할지 정해야 되는 거고, 대형주는 어떻게 대응할지, 중소주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가야 되는데, 대형주도 공격형, 중소형주도 공격형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점은 영상 보시는 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매매 방식도 꼭 인지하시면서 급등주, 단타주는 무조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이탈하면은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내가 급등주, 단타주를 매수를 했어. 근데 내가 산정하고 있는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손절해야지, 아니면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면 손절해야지, 손절 안 하고 버티면 안 돼요.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뻔히 알아요. 왜 손절 못 하는지, 왜 매도를 못 하는지, 왜 내가 여기서 손절했는데 혹시 찍고 반등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나만 물량 빠지고 물량 뺏겼고 뒤에서 이만큼 올라오는 거 나 포모 느껴. 너무 속상해. 그니까 나 빠져도 일단 쥐고 가볼래. 근데 막상 빠지면은 빠졌으니까 힘들어. 어떡해. 답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매도한 종목이 상승한다고 해서 부름에 포모를 가지는 건 욕심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삶에서 정말 수많은 삶의 포모가 있어요. 공부, 운동, 자기계발 같은 내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노력에 대한 부분은 현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미뤄 하시는데, 왜 항상 주식만 매일처럼 매일같이 포모를 가지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내가 늘어나는 뱃살에 포모가 온다면은 당장 나가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쉴래. 주말에는 조금 뭐 할래. 이러고 핑계 대고 미루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금연 미루고 운동 미루면서 가는데, 주식은 이 반등 나올까 봐 포모 느껴서 매도 못하면 안 되죠. 잔소리 같아서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손절가 항상 영상마다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숙제 가지고 있고, 손절 못했으면은 설마 비중 100%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자, 현재가에서 돌파가 나올 때, 자, 우리가 비중 10% 20%씩 계속 추매하면서 평단 낮춰가고 더 이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구간에서 시드에 20%를 매수해 놨다. 그러면은 나머지 돌파 매매를 할 때 5번 깔아놓고, 3번, 한 4번 깔아놓고 시드에 5%씩, 5%씩 해서 총 20%를 다시 한 번 더 넣어버리면은 총 이 종목에 내가 시드에 40%를 넣어버리는 건데, 반대로 평단이 확 낮아지니까 단기로 반등 나오면은 크게 수익 내고 탈출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요, 종목은. 근데 여기서 비중 100% 실어 놓고 매도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푹 꺼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올라오기만 기다리는 것은 기도 매매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좀 쉬다가 또 다른 방송들도 좀 다른 종목들도 좀 분석 올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